초대 주한미국 특명공사에 푸트 제독이 임명됐다. 특명공사 임명은 미국이 조선을 청나라와 일본과 동등한 위치의 외교적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고종은 푸트 공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그리고 즉시 답례 형식으로 미국의 보빙사 파견을 추진한다. 보빙사가 간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조선이 청과 무관한 독립된 국가임을 미국이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미국과의 조약 체결로 국제사회의 정식 일원이 된 조선. 고종은 이제 보빙사를 통해 이를 세계 만방에 알리고 과시하고자 했다. 청나라는 한미 조약에서 분명히 독립국가로 탄생된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계속 조선은 청나라의 소국이다. 조선 정부에서 이제 조선 보빙사를 파견하는 것을 반대해요. 그러나 고종은 이것을 끝까지 자주 외교를 발휘해서 조선 보빙사를 파견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굳이 보빙사를 미국에 보내려고 했을까? 그것도 민영익을. 가장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을 미국이 조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독립국이라는 것을 보장해주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1883년 7월 고종의 부름을 받아 조선 최고의 엘리트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그리고 수행원과 통역관을 태운 배가 드디어 제물포항을 출발했다. 일본을 거쳐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최종 목적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까지 무려 22일간의 머나먼 뱃길이었다. 현지 신문들은 이들의 방미 소식을 앞다퉈 연일 대서특필했다. (1883년 9월 2일) 조선 보빙사 일행은 샌프란시스코의 팔레스 호텔에 묵게 된다. 성대한 환영 만찬이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렸다. 만찬에는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유력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왜 미국인들은 이들을 이렇게 환대한 것일까? 신비한 동양에서 왔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미 일본은 20년 전에 이곳을 다녀갔던 것이다. 있는 상공회의소 사람들이 이 법인사를 환대하고 말이죠. 이 법인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물건이 뭐면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가를 상당히 면밀히 연구했다고 봐야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환대를 뒤로한 채 일행은 미국 대륙횡단 열차에 몸을 실었다. 가마와 말밖에 없었던 조선에서 끝없이 펼쳐진 대륙을 기차로 횡단하는 이들에게 미국은 더없이 넓어 보였을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지 16일 만에 일행은 드디어 뉴욕에 도착했다. 당시 뉴욕은 미국의 상업, 경제의 중심 도시로 대부분의 큰 회의와 공식 업무들이 워싱턴보다는 이곳에서 더 많이 열렸다고 한다. 당시 아서 대통령도 뉴욕 맨해튼에서 중요한 공식 업무를 수행 중이어서 보빙사는 대통령이 근무하는 뉴욕 애비뉴 호텔로 직접 찾아왔다. 시간에 맞춰 보빙사들은 사무관대로 차려입고 대통령을 기다렸다. 오전 11시 정각, 아서 대통령은 프릴링 하이젠 국무장관과 함께 대접견실로 들어갔다. 저희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도 대통령이 나오는데도 대통령인 줄을 몰랐어요. 똑같이 양복을 입고 다른 국무위원들과 동행했기 때문에 대통령이면 이제 다른 사람과 달리 왕관도 쓰고 뭐 옷도 화려해야 되는데 그것이 않아서 좀 당황하고 있다가 이제 소개를 받고 저분이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아주 황급하게 저를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 미국 언론들은 보빙사의 미국 대통령 접견을 대서특필했다. 대통령과의 만남이 잘 묘사돼 있다는 원본 신문을 보기 위해 보스턴 센트럴 시립도서관을 찾았다. Came in. This is the reception with President Arthur.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려고 한 걸음 다가오는 순간 이들이 벼랑간 큰 절을 올린 것이다. 그리고 여기엔 흥미로운 외교 관례가 숨어 있다.